다선생의 슬기로운 실과 수업. 오늘은 나의 식사를 평가해 볼까요? 라는 주제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 간단하게 복습해 볼게요. 건강한 몸을 위해 꼭 필요한 영양소들, 우리 6가지 영양소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었죠. 첫 번째, 탄수화물. 두 번째, 지방. 세 번째, 단백질. 네 번째, 비타민. 다섯 번째, 무기질, 그리고 물. 이렇게 해서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들 6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다음, 영양소가 하는 일이 크게 3가지가 있었죠. 에너지를 내어서 몸이 활동할 수 있게 도와준다. 몸의 일부분을 구성한다. 몸의 기능을 조절한다. 이 3가지 역할이었는데 각각 영양소가 하는 일들이 달랐어요. 에너지를 내는데 도움을 주는 영양소는 탄수화물과 지방과 단백질, 이 세 친구들이었고요. 그 다음, 몸을 구성하는 데 도움을 주는 영양소는 지방, 단백질, 무기질, 그 다음 물, 이렇게 4가지였습니다. 몸의 기능을 조절하는 영양소는 비타민, 무기질, 물, 이렇게 3가지였죠. 자, 이렇게 해서 지난 시간에 배웠던 영양소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식품 구성 자전거라는 게 처음 등장해요. 식품 구성 자전거가 뭘까요? 일단 여러분 교과서에 보시면 이렇게 사람이 자전거를 타고 있는 모양, 그림이 나와 있는데 자전거 그림을 봤을 때 앞바퀴에는 물, 뒷바퀴에는 커다란 바퀴 안에 곡류, 고기, 생선, 달걀, 콩류, 채소류, 과일류, 우유, 유제품류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을 거예요. 자, 이걸 식품 구성 자전거라고 하는데 각각 어떤 걸 의미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뒷바퀴 부분은 비슷한 영양소를 가진 식품끼리 묶어서 6가지의 식품군으로 분류하고 있어요. 곡류, 고기, 생선, 달걀, 콩류, 채소류, 과일류, 우유 및 유제품류, 그리고 여러분 교과서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유지, 당류 이런 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총 6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어요. 곡류의 크기와 우유, 유제품의 크기가 어때요? 크기가 다르죠. 곡류의 크기가 훨씬 더 큰 걸 알 수 있어요. 자, 이걸 통해서 식품 구성 자전거를 살펴보면 하루에 섭취해야 하는 각 식품군의 양을 뒷바퀴에 있는 면적, 넓이로 표시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걸 통해서 살펴보면 곡류를 우유 및 유제품보다 더 많이 섭취해야 한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 다음 여기 앞에 앞바퀴 부분을 보면 물을 충분히 섭취해야 한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 가운데에 있는 사람, 열심히 자전거를 굴리고 있죠. 적절한 운동을 해야 한다는 것도 알 수 있어요. 자, 뒷바퀴만 자세히 놓고 살펴봅시다. 6가지 식품군을 어떻게 구분하고 있을지. 첫 번째, 곡류입니다. 곡류는 영양소 중에서 탄수화물이 많이 포함된 음식들을 곡류로 구분하고 있고요. 하루에 2번에서 4번 정도 섭취를 해야 한다라고 권장하고 있어요. 두 번째, 고기, 생선, 달걀, 콩류. 고기, 생선, 달걀, 콩류에는 영양소 중에서 단백질이 많이 포함되어 있고 하루에 3번에서 4번 정도 먹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채소류입니다. 채소류는 비타민, 무기질, 식이섬유 등이 많이 포함되어 있고 매 끼니마다 2가지 이상씩 먹도록 권장하고 있어요. 다음은 과일류입니다. 과일류도 채소류와 마찬가지로 비타민, 무기질, 식이섬유가 많이 포함되어 있고 매일 1개에서 2개 정도씩 섭취하도록 권장하고 있어요. 자, 우유 유제품류는 칼슘이 많이 들어있고 매일 1잔에서 2잔 정도 섭취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유지 및 당류, 유제품이랑 좀 다르죠. 유지 및 당류 부분은 체중이 불어나고 비만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식품 구성 자전거 뒷바퀴에는 포함이 되지 않기도 해요. 그래서 이건 뭐 하루에 몇 번을 먹어라 라고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 식품 구성 자전거, 방금까지 설명했던 6가지 식품군과 그리고 앞바퀴에 있는 물, 가운데에서 열심히 자전거를 굴리는 적절한 운동, 이 식품 구성 자전거에 대해서 선생님이 영상으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은 평소에 음식을 골고루 섭취하고 있나요? 우리가 건강하게 잘 자라려면 여러 가지 식품을 골고루 적당하게 먹는 균형 잡힌 식생활을 해야 합니다. 다음 그림에서 제시되는 밥상 중 과연 어느 밥상이 균형 잡힌 식사일까요? 네, 맞습니다. 왼쪽 밥상이 균형 잡힌 식사입니다. 왜냐하면 왼쪽에는 밥과 생선, 채소, 과일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른쪽에는 생선과 고기 위주로 있고 과일이나 채소가 많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식품에는 우리 몸에 필요한 각각의 영양소가 종류별로 다양하게 들어있으므로 균형 잡힌 식사를 해야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균형 잡힌 식사의 중요성을 한눈에 보여주는 식품 구성 자전거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식품 구성 자전거를 본 적이 있나요? 식품 구성 자전거 그림은 처음 보았습니다. 실과 교과서에서 그림을 본 적이 있습니다. 건강한 식생활이 무엇인지 설명해주는 그림 같습니다. 식품 구성 자전거의 앞바퀴에는 무엇이 있나요? 물이 있습니다. 식품 구성 자전거의 뒷바퀴에는 어떤 식품군들이 있나요? 곡류, 고기, 생선, 달걀, 콩류, 채소류, 과일류, 우유, 유제품류가 있습니다. 식품 구성 자전거의 뒷바퀴에 있는 각 식품군에 해당되는 식품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곡류에는 빵, 밥 등이 있습니다. 곡류의 에너지원은 우리가 잘 아는 탄수화물로서 우리 몸이 힘이 날 수 있게 해주는 음식들입니다. 고기, 생선, 달걀, 콩류에는 돼지고기, 생선, 달걀, 두부 등이 있습니다. 이 식품들에는 단백질이 많이 들어있어 우리 몸의 뼈와 근육을 튼튼하게 해준답니다. 채소류에는 당근, 미역, 배추, 시금치 등이 있어요. 채소에는 무기질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면역력이 높아지고 뼈를 튼튼하게 해줍니다. 또한 몸속의 수분량을 조절하여 몸의 균형을 맞추게 도와준답니다. 과일류에는 바나나, 포도, 수박, 딸기, 사과 등이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대부분 좋아하는 과일이 이곳에 포함될 수 있어요. 과일에는 비타민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피부가 예뻐지고 몸이 건강해질 수 있어요. 우유 유제품류에는 우유, 치즈, 요구르트 등이 있습니다. 우유 및 유제품에 있는 칼슘이 뼈와 골격을 튼튼하게 만들어주고 우리 친구들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큰 도움을 준답니다. 그런데 식품 구성 자전거의 뒷바퀴 안에는 식품군별로 면적이 모두 다르네요. 식품 구성 자전거의 뒷바퀴 중 가장 면적이 넓은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하루 식사 중 가장 많이 먹는 밥을 생각하면 알 수 있듯이 곡류의 면적이 가장 넓습니다. 이렇게 면적이 식품군마다 다른 이유는 무엇일까요? 각 식품군별로 먹어야 하는 양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식품 구성 자전거 가운데 부분에 있는 페달이 나타내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운동의 중요성입니다. 자전거를 잘 타기 위해서는 앞바퀴와 뒷바퀴, 페달의 균형이 필요하죠. 이처럼 어느 한 부분이라도 균형을 잃게 된다면 자전거는 잘 굴러가지 않게 되겠죠. 따라서 우리의 식품 구성 자전거가 잘 굴러가고 나아가 우리의 몸이 건강해지려면 수분 섭취와 균형 잡힌 식사를 하고 규칙적인 운동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식품 구성 자전거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오늘의 과제는 나의 식사 평가하기입니다. 자, 교과서 다음 장면을 보시면 1번 어제 하루 동안 먹은 음식을 식품군별로 분류하여 적어봅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선생님이 예시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아침에 선생님은 식빵, 계란 후라이, 양상추, 토마토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식빵은 곡류, 계란 후라이는 고기, 생선, 달걀, 콩류에 넣었고 양상추는 채소류, 토마토는 과일류로 넣었어요. 토마토를 야채로 보는 친구들, 야채로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채소류를 넣어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그 다음 점심에는 차조밥, 오징어 볶음, 숙주나물, 아이스 홍시 이렇게 점심을 먹었고요. 저녁에는 냉면, 만두, 오이 무침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간식으로 요거트를 먹었어요. 자, 선생님이 아침, 점심, 저녁 간식으로 먹었던 음식들을 식품군별로 분류해 보았더니 곡류 3번, 고기, 생선, 달걀, 콩류 3번, 채소류 3번, 과일류 2번, 우유 및 유제품류에 1번 이렇게 섭취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2번 균형 잡힌 식사를 위해 먹어야 하는 각 식품군의 양을 참고하여 어제 먹었던 식품군의 양에 해당하는 칸에 색칠한 뒤 선으로 이어봅시다. 여기에다가 표시를 해보았습니다. 표시를 해보았더니 이런 그림이 나와요. 자, 초록색이 권장량만큼 먹었어요. 적당한 만큼 먹었어요 였는데 봤더니 채소류를 조금 더 많이 먹었어요. 물론 채소류가 몸에 좋기 때문에 더 많이 먹었다. 크게 문제는 없겠지만 그래도 권장량보다 많이 먹었다라는 거 우리가 알아볼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해 보았을 때 노란색이다 또는 빨간색 쪽이다 라고 하면 권장량보다 부족하다 또는 과하다 라는 걸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의 식사를 조금 더 균형 잡힌 영양소, 균형 잡힌 식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바꿔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마지막 3번 완성된 식품 구성 자전거의 모양이 어떤지 확인해보고 여러분의 식사를 평가한 다음 여러분 식습관 중에서 좋은 점과 고쳐야 할 점을 발표해 보는 거였어요. 자, 발표하기 전에 우리 이 3번 아랫부분에다가 한번 적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교과서 46쪽에 나의 식습관 중에서 좋은 점과 고쳐야 할 점을 적어 보는 게 오늘의 마지막 과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나의 식사를 평가해 봅시다. 나의 식사를 평가해 볼까요? 라는 주제에 마무리할 거고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성장하는 데 필요한 간식을 선택해 보는 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